너무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뭐 쏠림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 하락은 뭐 과도한 것 같고 뭐 비이성적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 턴은 이제 반도체인 거죠. 챗 GPT는 왜 2023년도에 나왔을까요? 기술이 그때 딱 완성이 된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분절화가 결국은 AI의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해요. 좀 이상하죠. 분절화라고 하면 경제가 안 좋다며요. 그럼 뭔가 신사업에 투자도 잘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AI 같이 핵폭탄급 신기술이 나왔을까요? 그 대답은 요 식에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다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 Y를 GDP로 놓고 봐도 되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의 개수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요 마이크를 지금 100개 정도 생산을 하는데 추가 주문이 들어와서 빠른 시간 안에 100개를 더 찍어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K는 자본입니다. 설비 투자. 장비를 사가지고 라인을 하나를 더 깔아야죠. 그러던가 아니면 L은 노동입니다. 3교대를 돌리던지 뭐 알바를 뽑던지 사람을 더 넣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마이크라는 제품을 우리는 더 만들겠죠. 세계화 시대에는 전 세계에 자꾸 값싼 노동력이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거길로 되게 쉽게 우리가 공장을 이전할 수가 있었죠. 왜냐면 룰이 하나니까. 미국의 룰을 다 따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건 저 독일에서 사업을 하건 그 나라의 특수성은 있어도 더 나한테 싼 값으로 돈을 빌려준대. 전력을 좀 우선적으로 준대. 물도 풍부하대. 인건비도 싸대. 그러면 공장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공장이 막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분절화의 시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돈값이 비싸져요. 그리고 왜냐면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그리고 더 이상 싼 노동력이 별로 없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들 장벽을 세우고 있고 내 룰은 이건데 내 룰은 저건데 라고 해서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성장이 낮아지는 건데 제가 이 식을 저는 기업 강연도 그래도 옛날부터 많이 다녔는데 기업에 가면 경제가 좋건 나쁘건 이 식을 경영진에게 꼭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러면서 게임의 룰이 바뀌었고 우리가 예전처럼 고속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경영진 앞에 가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특히 오너 기업인 경우에 자기가 진짜 특히 창업주인 경우에는 저 A는 뭐예요? 하나 남았는데 A는 뭔가요? 제가 저거는 뭐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건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산성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그러면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저 A에 몰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피드백을 제가 몇 번 받았어요. 어떤 기업을 세우거나 이끌고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거 거기다가 힘쓰지 말고 남은 거에 몰빵.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그렇게 돈이 많기도 합니다만 투자를 막 공이 몇 개야 엄청 하잖아요. 저 A, 기술에 몰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되게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AI가 기술도 기술이지만 뭐 되게 영원히 갈 거야. AI는 정말 특별해. 이렇게 많은 돈들이 몰리고 있잖아. 그게 기술 측면에서 봐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배경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로 돈이 갔고,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게 나온 거죠. 기술 몰빵, AI 몰빵이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서만 날린 게 아니라 세계적인 테마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수출 데이터는 월가에서도 코멘트를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나오는 데이터가 없고요.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가 없고요. 이렇게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조 근육을 가지고 가고 있고 이번 턴은 이제 반도체인 거죠. 또 하나 한국과 관련돼서 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한국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비용인 원유의 수입액과 우리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을 비교를 한 거예요. 2010년대 초반에는 반도체 수출액보다 원유 수입액이 2배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유가가 오르면 어떻죠? 안 좋죠. 좀 뭐 방어할 수가 없죠. 안 좋습니다. 피해 국가입니다.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저게 이미 역전이 됐고요. 작년까지 숫자를 넣어놨는데 아마 올해는 원유 수입액, 반도체 수출액이 원유 수입액이 한 2.5배 정도 될 것 같아요. 막대기가 저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경제,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 원유가 먼저 나와야 되나요? 반도체가 먼저 나와야 되나요? 반도체가 3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요즘 너무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뭐 쏠림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저는 신입사원 때부터 시장이 옳다라고 가스라이팅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냥 다 시장은 옳다야.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쓸 때 뭐 이번 하락은 뭐 과도한 것 같고 뭐 비이성적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마음속 깊이는 시장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쏠림이 과도하다가 아니고요. 쏠렸구나. 네. 그리고 버블이어서 막 버블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요. 버블이구나. 그럼 버블일 때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연구하고 곱씹는 게 저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쏠림을 활용해야 되고요. 버블을 활용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말은 쉬운데 우리가 다 사람인지라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베센바인더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1929년부터 2019년까지 주가 데이터를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조에서 2조가 됐어요. 전체 주식시장이. 그럼 1조가 늘었잖아요. 여기서 누가 1,000억을 가지고 가는가, 누가 상위 10%인가를 봤더니 몇 개의 종목이냐면 단 5개의 종목.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4,000에서 6,000개, 중간값이 5,000개거든요. 0.01%. 1%가 아니고요. 0.01%가 새로 생긴 부의 10%를 가져가요. 2019년도에는 미국에서 단 2종목. 요즘 주가가 하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투기 성향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2등 주식 사고 싶으신 분 있나요? 없죠. 1등 주식 사야죠. 왜 2등 주식을 사요? 모두 1등 주식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에서 주식시장에서 쏠림은 나쁘거나 곧 해소돼야 될 것이 아니고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자, 2종목에 투자하십시오가 아니고요. 2종목이면 0.04%예요. 네가 고른 그 2종목이 0.04%일 확률이 없으니 주식 괜히 분산 투자하거나 뭐 소수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ETF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 이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ETF가 되게 핫했잖아요. ETF 투자가 더 효용이 높다라는 거를 홍보하는데 이 논문이 많이 쓰였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이 버블이다. 그게 사회적인 비용을 요즘처럼 많이 나올 수 있죠. 저도 관련된 사람으로서 그거는 좀 이거 나도 좀 사라고 부추긴 거 아닌가? 괴로운 밤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늘 이거를 내가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현상을 옳다 그르다 보다는 활용하는 법을 연구하는 게 저는 조금 저한테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었건 저는 그 기업들에서 주가 고점의 시그널을 잡아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저의 역량으로는 잡아낼 수 없을 것 같고 그들은 사실 엔비디아가 자기 주식에 그렇게 신경 쓸 것 같으세요? 안 쓸 것 같은데요. 네. 더 먼 미래를 나아가는 거지 주가를 부양하려고 회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기보다 엄청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플러스로 이런 것 때문에요. 닷컴 붐, 90년대 후반에 닷컴 붐의 마지막 3개월 차트예요. 마지막 2000년 3월이 고점인데 마지막 3개월 동안 나스닥 지수가 40%가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7,000이니까 40%는 얼마죠? 11,000 좀 안 되는 거죠. 3개월 뒤에 11,000이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버블이라고 누가 경고를 해도 그 주식을 팔 수 있나요? 없죠. 자고 나면 주식이 올라 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제가 더 신기했던 거는 뭔가 우리가 정점에 다다르면 노이즈가 많아지고 잡음이 많이 생기면서 주가가 뭔가 뭐 등락을 하든지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힘이 없지 않아요. 뭔가 주가에서는 우리가 시그널을 찾기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신기한 게 다우존스랑 S&P 500은 같은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미 마이너스였다라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돈은 진짜 냉정한 거죠. 소시오패스들이 저걸 판 거예요. 저걸 팔고 나스닥을 산 거예요. 다우존스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나요? 맥도날드, 코카콜라, G 이런 초우량 기업이 들어있잖아요. 막 내가 20년 동안 코카콜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눈물을 머금고 그거를 판 다음에 엊그제 누구한테 들은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지가 굳은 사람조차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도 40% 오를 거예요. 뭐는 안 될 거예요가 아니라 우리가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돈이 들어왔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그건 숫자로 계산할 수 없어요. 숫자로 절대 계산할 수 없고 누구는 엄청 플러스인데 누구는 또 엄청 마이너스야. 이게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다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얘를 팔아야 쟤를 살 수 있는. 네. 지난 3개월 동안 그런 거를 안 하셨기를 바라고요. 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요즘 코스닥도 그렇다. 그럼 볼장 다 본 것이 아니냐. 코스닥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코스피에서도 어떤 종목은 오른 적이 없다. 오히려 더 빠진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AI가 만약에 한국에 국한된 기술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I는 뭐 인류에 관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글로벌 영끌이 나와야 저는 이 랠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을 보면은 평화로워요. 그렇게 빠지는 나라 별로 없어요. 한국만 난리예요. 그리고 AI와 상관없는 유럽 같은 데들도 주가 지수가 뭐 엄청 오른 건 아니지만 뭐 그럭저럭 소폭의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영끌이 나타나지 않았구나. 그러면 한국의 이 변동성이 큰 게 너무 이걸 온몸으로 두드려맞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괴롭지만 이번 AI 사이클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차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저 멀리 뭐 인도 증시가 막 갑자기 엄청 마이너스야. 그리고 되게 극단적으로 한국, 미국, 한국, 대만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됐어. 그럼 볼장은 그때 나오는 거다. 그때가 끝나는 시그널인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어요. 주식이 좋을 때, 부동산이 좋을 때는 뉴스도 좋은 뉴스만 나오고요. 유튜브에도 좋다는 사람들 얘기만 나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사실 도움이 되진 않아요. 물론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하고 지금의 현상을 자기의 해석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것과 미래의 수익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 낙관하고 비관이 진짜 하나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 책에도 앞에는 안 좋은 얘기 있다, 중간에 괜찮은 얘기 있다, 또 마지막에 되게 우울하게 끝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그게 한국이라는 경제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낙관적인가? 주식이랑 뭐 부동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나? 그럼 안 좋다라는 사람, 이 사람 맨날 안 좋은 얘기해. 그런 거 좀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낙관, 비관 다 치우고 좀 객관적으로 보시는데 제 책이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는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